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오직 나이만을 이유로 일정 나이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2016년 정년 60세 법적 의무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했는데요. 노사가 합의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해 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후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대법원의 임금 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덕화 대구경총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금 피크제라는 어떻게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 대법원 판결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한 연구원이죠. 퇴직하신 분인데 임금 피크제 도입 후에 불리하게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번에 임금 피크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는데 우선 판결 내용과 취지를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제 회사와 노조가 합의를 해서 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성과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삭감이었어요. 네. 그런데 2016년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가 임금 피크제는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에 관하여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무효다. 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불량자 고용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간 받지 못했던 임금 차액만큼을 청구를 했는데 회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해당 임금 피크제라는 건 이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삭감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는 업무 내용이 경감이 됐고 또 이를 위한 명예퇴직 제도도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이런 항변을 했고요. 결국 이게 임금 피크제가 차별은 차별인데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의 다툼으로 전개가 되다가 네. 법원은 1심, 2심 대법원 전부 근로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정덕화 사무국장께는 임금 피크제가 언제 이렇게 어떤 취지로 도입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전국이나 지역 차원에서 볼 때 임금 피크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현황을 보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임금 피크제 논의는 사실 법은 13년에 개정됐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노사정위원회 특히 일자리 만들기 협약 등에서 합의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고용 안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게 협약이 있었고 그런 논의가 이어지다가 13년 5월 22일 날 이제 고용자 고용법이 개정되면서 정년을 60세로 하면서 임금 피크제, 임금 조정 등을 포함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하는 임금 제도 체계 개편을 동시에 이행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들, 그 2017년에는 300인 이하 기업과 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제 해서 전면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에 우리 그 법사위에 또 노동부 장관의 그 논의를 보면은 임금 조정 등을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는 임금 피크제가 포함이 된다. 60세 이상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네. 그 법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시행을 했는데 최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의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도입 현황은 정확히 아직 통계는 오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지방 공기업 포함해서 공기업은 거의 100% 다 도입됐다고 봐야 네. 되겠고요. 전국적인 걸 보면은 21년도 고용부가 하는 그 임금 그 조정 조사 표에 부가 표시에 의해 보면은 전국에 한 34만 7천 개 기업 중에 7만 6,500개 기업에서 약 22% 정도가 도입된 걸로 보입니다. 네. 수치는 22% 같으면 적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임금 피크제가 필요한 정도의 조직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본다면은 상당한 수가 도입돼 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고요. 대구 지역도 대부분 1차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를 비롯한 리드 기업들 그룹에서는 거의 다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 소규모는 아직까지 도입에는 조금
도입 필요성이랄까 유효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도입에는 아직까지 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직군별로도 보면은 아무래도 사무관리, 연구개발 직군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고용 안정과 때로 새로운 인력의 수급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고 생산 직군은 아무래도 단순한 이런 그 조직 체계로 있기 때문에 또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하기에는 유용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래서 생산 직군 같은 경우 더구나 기본급여 베이스가 적고 연장근로 등의 변동급여가 많기 때문에 연봉제에 따른 어떤 그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임금 피크제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금 피크제 판결의 파장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 나고 난 뒤에 많은 직장인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진 게 뭐 밀집한 퇴직자도 그렇고 현재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노동계는 즉각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히 이제 주요 대기업 노조가 임금 피크제를 아예 폐지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소송 역시 따르고 있고 지금보다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강 변호사님, 노동계가 이렇게 이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주요 노조에서 임금 피크제 폐지 이야기라는 건 이번 판결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이번 판결로 그 주장이 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 노조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서 단체 교섭에서 임금 피크제 철회를 요구하겠다 선언했고 포스코도 지회를 통해서 무효 소송에 지금 나선 상황이고 임금 네. 피크제 SK 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도 원래 임단협 사안에 임금 피크제 폐지를 공식 추가했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임금 단체 협상 시즌이기 때문에 다가오면서 이제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나이 든 노동자들의 노동력이나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첫 번째 논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50대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논거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들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건데 과연 청년 고용이 이로 인해서 는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대단히 미미하다. 네. 이런 주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세대적 박탈감까지 초래한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큼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상황은 임금 피크제 도입 당시에 내걸었던 어떤 취지나 목표에도 법 상황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네. 반면에 경영계 쪽에서는 이번 판결 앞두고 기업들 반응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측면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법이 시행되고 나서 법에 맞게 또는 또 정부가 강력하게 이 제도를 시행을 독려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네. 세부적인 사항들의 구체적인 그 실행 방법 등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규칙은 없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임금 피크제 운영에는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그 정년을 55세 또는 57세 정도에서 60세 이상으로 늘리면서 시행했던 정년 연장형과 네. 그다음에 기존에 정해지는 그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수준 임금을 깎게 되는 그 정년 유지형 이렇게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정년 연장형은 대부분 지금 현재 하급심 판결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적법한 걸로 판정받고 있고 다행인 것은 우리 지역의 임금 피크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 연장형을 택하고 있어서 네. 크게 소송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정년 유지형으로 이루어졌는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 고령자만을 이유로 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이러한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도 인사조직 부분을 잘 갖추어서 고용유지 촉진, 고령자의 고용유지 촉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법에서 면책 사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인사조직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판결이 기존 정년 61세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늘려준 게 연장을 한 게 아니고 정년을 그대로 원래 있던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정덕호 사무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박업심에서도 이미 이런 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해주고 삭감을 하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까? 단순히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금 패키지도 개별 회사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뭐 정년이 연장되든 안 되든 위법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임금 패키지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적법한 차별이어야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은 이 차별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공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뭐 제가 청년 고용 증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임금을 삭감한다. 한 세대를 희생해서 한 세대를 뭐 부양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는 사실은 설득력을 많이 가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해당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에 정년을 좀 늘려주면 근무를 더 하게 해주면 보상이 되지 않나. 그래서 고용 안정을 더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임금 피크 이 회사의 임금 피크제가 문제가 있다고 본 게 단순히 이제 지금 정년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법원이 이제 증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 회사의 51세부터 55세 사이 근로자들의 업무 실적과 수행도에 관한 자료, 네. 그다음에 55세가 넘어가는 근로자들의 수행도와 실적 자료 비교를 해봤더니 회사는 당연히 55세 넘어가는 사람들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업무 양도 적고 그래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회사가 낸 자료만 봐도 51세부터 55세까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실적 자료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아주 결정타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은 법원이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뭐 감액한다. 이때 정년을 연장해주면 무조건 다 괜찮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년을 연장했더라도 나이 든 근로자의 뭐 임금을 예를 들어서 반 토막을 낸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가학적으로 하면 너무 가혹하게 하면 당연히 정당성 인정받을 수 없겠죠. 네. 예. 지금 네. 잠깐 좀 본 설명 좀 드리면은요. 네. 일단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고용자 고용법의 개정법을 보면은 정년을 분명히 60세 이상으로 그 당시에는 보통 55세 내지 57세였죠.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중고령자의 고용의 기회를 더 늘리는 거죠. 네. 늘리면서 그와 동시 이행 관계로 분명히 의무적 규정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노사가 합의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년 연장과 함께 패키지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해야 되고 임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은 여야가 법사위에서 했던 여야 간사 회의나 고용노동부 장관 차관 얘기 그전에 2008년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일자리 만들기 협약 등에서 볼 때 임금 조정 삭감을 포함하는 임금 피크제가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법 조문을 만들 때는 그 법 조문의 취지를 명확하지 않을 때는 국회에서 논의했던 숙기록을 통해서 법사위부터 기초소위부터 어떻게 방향을 완전히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임금 조정 등에 대한 피크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럼 정년 연장과 양쪽의 피크가 근본적으로 정년을 열리면서 임금 조정을 포함하는 임금 패키지는 동시 이행 관계로서 대가지 관계다. 뭐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 원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정말 임금만 50% 70% 삭감한다. 이러면은 문제겠죠. 그러한 부분들 우리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수준의 범위에 들면은 가능하다. 그러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정년 연장을 하면서 그 정도 무리하긴 하지 않았다. 보통 한 10%, 뭐 20%, 30% 정도 한 3년을 거쳐서 네. 하는 정도.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송사에 휘말릴 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일을 사례로 삼아서 본다면 우리 지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법한 일로 판정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물론 이제 공기업들은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공기업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5년 말까지 도입이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에 대한 보충하는 이러한 것들은 조금 사기업보다는 조금 미비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년을 유지하게 되면요. 정년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렇게 위법 판정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년이
연장을 하지 않고 지금 정년을 유지하더라도 근무 강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뭐 근무 시간을 줄여주거나 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충분한 이유가 같이 동반된다면 미흡 판정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법원은 대상적 조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에 당연히 근로 내용이나 근로 강도가 경감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익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제도의 정당성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하고 있어서 근데 다만 회사마다 너무 다르죠. 다양하게 대상적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이제 회사의 특별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법원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바로 그런 대상적 조치의 존재 여부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자면 대상적 조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근무 강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낮춰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법적 판단,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영역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이라는 것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판단만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반에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민사소송 특성, 헌법소송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은 결국 입법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우리도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어쩌면 좀 추산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매번 받는다 하더라도 매번 법적인 판단을 거친 이후에나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혹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판단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막연히 밀린 보너스 받듯이 기대했던 것은 무리란 얘기군요. 네. 근데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임금 피크제 도입되고 난 뒤 10% 내외 정도로 그냥 임금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보통 그 임금 피크제 도입될 당시에 정년이 55세 내년 57세 정도로 돼 있어서 60세 정도로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요. 보통은 57세 정도에서 10%, 연차에 따라서 10%, 1년 지나면 20%, 아니면 30% 정도, 그 정도 임금을 이제 삭감하면서 했고, 사실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판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불이익의 정도 또는 그 대상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 소홀했죠. 소홀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사조직 관리를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직무를 좀 연구를 해서 그 만든 직무를 한다든지 근무량을 경감시킨다든지 근무 시간, 근무일을 좀 줄인다든지 또는 업무의 책임을 좀 줄인다든지 대표적 은행 같은 데는 이제 이선 근무라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조금은 이제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에 그 대표적 사례를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또 특히 이제 퇴직금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거는 퇴직금 산정하는 날, 그 퇴사하는 날 이전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그 재직기간, 총 재직기간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다면은 20년 근무한 사람이 전체 삭감되면 받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 도입할 그 당시에 퇴직금, 그 당시에 평균 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선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로 퇴직연금은 되는 경우에는 DC형,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확정 기여형이라는 거는 퇴직금이 산정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그대로 다 기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문제가 없고 네.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그 당시 확정 급여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마지막에 최종 퇴직금을 산정할 당시에는 기존에 적립했던 연금을 적립했던 금액하고 최종 산정된 퇴직금하고 차액은 회사가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 피크제로 가니까 그 부분이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DB 확정 급여가 있던 것도 확정 기여형으로 바꿔서 그렇게 퇴직금을 연금을 정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대구에 SL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만은 이 SL은 2004년도부터 이미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년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과 함께 그 숙련 기능을 회사는 보유하기를 원했고 또 그 사람들은 근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58세, 59세로 정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 안정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노사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고 그 결과 고용 친화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신규 채용 인력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네. 17년도부터 11년 87명에서 14년도 172명까지 꾸준히 늘어서 임금 피크제의 가장 표본적인 그런 기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사실은 뭐 여러 도입 취지에 맞춰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취직의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주요 취지가 고령자 고용 안정이고요. 또 다른 취지 하나는 청년 구직자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실제로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난 뒤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신규 채용이 늘어난 효과는 있었습니까? 딱 통계적으로 사실은 딱 나누기 어렵죠. 신규 채용에 꼭 임금 피크제로 인한 여유 인력이 돌았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런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기업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기술 격차가 좁아지고 기술이 변화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 체제에 굉장히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아무래도 젊은 인력들이 새로운 인력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고 네. 중고령자 노령 인력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조직이라는 것은 한쪽에 이 연령대가 많이 몰려 있으면은 굉장히 조직이 무겁죠. 그래서 그런 조직에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인사적체 문제 뭐 이런 것 등등도 있고 또 청년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젊은층 인력의 그 유입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는 또 청년층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청년 고용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제에 이제 고령자들의 임금을 일부 좀 삭감한 재원들이 있다면은 청년 고용에는 더욱더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은 영향을 미쳐서 청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신규 채용을 늘리지 않은 효과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변호사님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규 채용에 관해서만 보자면. 네, 노조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년 유지형,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년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대상 조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에 그 근로자들에게 뭘 제공해 줄 것인가. 보상 중에 하나가 정년을 늘려주는 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계속 해주신 대로 정년을 늘려주는 게 하나의 대상 조치가 되니까 합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뭐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것만으로 합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너무 일도양단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도식화해서 정년 유지형은 무효고 정년 연장형은 합법이다. 네. 이렇게 도식화하는 건 좀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개별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 이게 결국 나중에 재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네.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상 조치가 그 삭감된 임금하고 균형이 맞는가? 실제로 이 문제됐던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제도를 보상 조치라고 주장을 했다가 법원에서 명예퇴직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 네. 이렇게 좀 약간 네. 혼이 났거든요. 판결문 읽어보면은. 그래서 대상 조치와 임금의 삭감의 균형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잡혀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이 부분 대상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아마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아낀 돈이 경영진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회사 유보금으로 남거나 한다면 노조나 노동자 입장이 이길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죠. 실제로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는데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는 다른 복지를 증진하는 데 쓰였다면 그건 또 경우가 다르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일도양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그보다 더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개별 케이스마다 달라서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들은 바쁘시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들은 소송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좀 부연 말씀드리면요. 네. 대부분에서 판결을 하면서 지금 한 4가지 정도
그러니까 고령자의 고용 유지 촉진 제도에 대한 것들 이제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절감된 재원을 신규 채용 젊은 청년들의 신규 채용으로 쓰였냐를 보는 건다고 말씀하시는데 꼭히 그것만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임금 피크 제도 도입이 반드시 그 재원으로 청년을 신규 고용했다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영 개선인 거죠. 네. 경영 효율을 개선하고 경영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 그 전직 그 직원들을 전체를 대상하는 조직 개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 직종은 임금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상향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조직 개편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경영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른 경영 경비를 줄여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일률적으로 딱 신규 채용만에 재원이 써 있다고 볼 수 네.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러한 뜻으로 원래 목적 도입할 당시에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경영 개선의 문제 뭐 이렇게 따면 그게 맞게 쓰냐 안 쓰냐. 네. 그 도입 당시에 목적을 제시한 목적에 맞게 썼다면 그 목적은 뭐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도 비단 그 부분만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판결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네. 말씀하면 그게 신규 채용에 쓰여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래 도입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입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임금 피크제에서 유보된 아낀 금액들이 사용되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그 판단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 각계 기업마다 또는 노동자들 분쟁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내용을 들여다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통해서 이전에 했던 것들은 무효니까 보상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자면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네.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한 사람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 사례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송하지 않으면 일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판결은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고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개별적 케이스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그 국가의 정책적인 권고에 따라서 이행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년 연장과 관련된 것들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 많이 진행되고 있죠, 변호사님? 네, 지역 것만 제가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네. 2019년부터 21년까지 대구 고등법원에서 그 대구 환경공단에 있었던 임금 피크제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됐던 거는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합의가 뭐 네. 어떤 뭐 협박이나 뭐 어떤 위해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합의였다면 노사가 합의를 했다면 임금 피크제는 그냥 적법하다. 이런 취지로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부분 주류 태도가 이렇거든요. 네. 노동자가 동의를 했다면 임금 피크제는 뭐 노동자가 협박을 당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뭐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임금 피크제 적법성에 대한 1심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문제됐던 거는 정년 유지형이었거든요. 네. 정년이 그대로 이제 연장되지 않은 그런 유형이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정년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네. 근데 이 적법하다고 봤던 이유는 결국 가장 핵심적 이유가 노사가 또 자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년을 심지어 늘려주지 않았더라도 노사가 협의를 했다면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주 네. 깊게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오히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는 우리 문제된 사안에서도 노사가 합의해서 도입을 했거든요. 네. 노사가 합의해서 도입을 했더라도 국가가 봤을 때 너무 균형을 잃었거나 합리적 이유가 좀 떨어지는 임금 피크제는 합의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네. 이게 이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로 확인이 된 부분. 그게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강행 규정은 임의 규정하고 반대 개념으로 당사자들끼리 법 내용하고 다르게 합의했을 때 그 합의를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법대로 가야 된다. 이게 강행 규정이고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법 내용을 무시하고 합의만 하면 법하고 다른 합의도 존중되는 그게 임의 규정인데 네. 고용법은 강행 규정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네. 예,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설사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임금 피크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삼국적인 대부분 취업 규칙, 노사 합의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렇지는 않죠. 기업에서는 지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임금 체계 개편에 방점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비합리적인 연공 서열의 임금 체계를 직무 가치에 따라서 지급하고 또는 성과에서 정확하게 평가돼서 지급되는 직무 성과급제로의 직무 임금 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기업들의 그 인사소집 관리들이 명확히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어떤 네. 중간다리라 이렇게 볼 수 네,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노동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한번 고용하면은 기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을 합니다. 법상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흔히 말하는 정리 해고도 뭐 5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고 뭐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고 뭐 해고 예고를 해야 되고 이게 다 법적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그 복잡한 실태를 다 거치고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업 노동조합에서는 물리로 회사를 뭐 증거해 버린다든지 이런 상태로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죠. 대표적인 게 우리 상용자동차 봐셨죠. 어려워서 하는데 오히려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결국 길러되어서 법정 관리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동력이 굉장히 경직한 상황에서 그나마 임금 피크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소액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렇게 폐지할 이유는 없고 다만 정년 연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법에도 명백히 나와 있듯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 이행 관계로 임금 체계 개편, 그게 임금 조정을 포함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을 노사가 합의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하면서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정당성을 부여받는데 굉장히 크게 받을 것이다. 네. 지금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업심의때 그런 나오고 있고요. 다만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구체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대부분의 판례를 한 4가지 정도 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직무를 이제 조금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후선 업무를 하는 또는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후선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핵심 업무라고 그러면은 근로 시간을 줄이든지 뭐 이러한 조치들. 그다음에 퇴직금 정산의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임금 삭감 부분도 적절하게 우리가 사회 통념상에 맞는 정도의 감내할 정도에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보완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네. 그럼 모든 노동조합과 어차피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노동조합과 세대 박탈이라고 노동조합 주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법 제도는 세대 상생이에요. 고령자들의 임금을 조금 줄이고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도 늘리면서 그 재원을 사실은 젊은 인력들을 충원하자는 세대 상생의 그런 취지다라는 점을 잘 감안하셔서 네. 도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금 피크제 이번에 이 발표 법원 판결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기대와는 다르게 임금 피크제 판결로 그동안 깎였던 거 돌려받을 수 없다. 결론은 자동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된다. 소송과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데 기업마다 소송 쟁점이 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혹시 내가 소속된 회사의 임금 피크제를 볼 때 소송감인지 아니면 이 소송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다음에 그걸 판단하고 난 뒤에 만약에 소송감이 된다고 생각할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점 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소송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건지 변호사님께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임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피크제는 차별은 맞습니다. 차별은 맞지만 그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고 네.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이게 위법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를 우리 법원이 판단할 때 기준을 그래도 추상적이지만 제시를 몇 가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게 향후 이게 소송을 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준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이후에 정년이 보장되거나 연장됨에 따라서
실제로 도입 전보다 도입 후에 근로자들의 근로 연수가 실제로 근속 연수가 늘어났는가? 도식적으로 뭐 정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떠나서 실제로 근속이 늘어났는지 네. 이제 이걸 기준으로 법원이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였더라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55세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실적을 아주 많이 달성했거나 능력이 아주 출중하면 예외적으로 삭감을 안 당할 수 있는 어떤 예외나 그런 조치들이 있는지 이것도 법원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완책이나 예외가 있느냐 사내에 이것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이나 강도가 경감이 됐는지 이것도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임금 피크제 적용이 돼서 삭감된 임금액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네. 이것도 당연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 삭감된 근로자들에게 아까 정년도 중요하지만 정년 이외에 다른 어떤 보상적 조치들이 인정되고 있는가 네.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가 보상 조치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확보된 재원이 어디에 쓰였느냐 네. 이것도 살펴볼 포인트다. 법원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은 나는 이 많은 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역시 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소멸시효 3년이라고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신데 이게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전 것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는 분도 있고요. 소급 적용이 과연 될 것인가? 네. 또는 노조가 그래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할 테니 지금 이번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전 것들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소급 적용하지 말자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소급 적용 해당되는 분들은 소송을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불법 행위 어쨌든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권유 사항이 아니고 이건 강제 이행 사항이었는데 그럼 그것을 안 했다는 건 불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소급 적용이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혼선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 이제 임금을 반환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반환하느냐 이 문제가 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 논의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2심 고등법원 판결에 아주 명시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대구 고등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임금 피크제가 무효가 된다면 처음부터 임금 피크제가 없던 것처럼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동안 임금을 일정 부분 체불한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던 시점부터 뒤돌아서 3년까지 네. 소 제기 시점부터 3년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이번 판결에서도 못이 박혔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근데 이제 3년이 아니라 좀 더 10년까지 늘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언론 보도에 이게 불법 행위가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임금 피크제 도입만으로 불법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뭐 예외적으로 뭐 임금 피크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뭐 협박을 한다거나 강제를 한다거나 이런 뭐 정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임금 피크제도 잘 도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잖아요. 네. 이 계기 이후에도 뭐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뭐 강요하는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로 규율되는 사례는 거의 저는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 기업의 사례가 어디쯤 해당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 둘러싼 노사 갈등이 조금 이전보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입장과 기업의 입장은 조금 다를 거니까요. 상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 기업이 다 같이 살기 위한 데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노조 입장에서는 기업이 살기 위한 데 대한 투자가 아니고 경영 합리화에 대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여러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금 피크제 도입의 가장 기본적인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입 취지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죠. 임금 피크제는 그 당시에 55세, 51세 정년을 가지고 있는 중고령자들의 그 고용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하자
라고 출발을 했고 고용 보장하니까 그게 간대급 부족으로 임금을 그대로 두고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임금 체계 개편을 같이 시행을 하지 않았고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고용보장 그 자체로서 정당성이 있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위원회 사회 일자리 만들기 협약 여러 번에 걸쳐서 노사가 합의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임금 피크제 도입에는 당연히 임금 피크제 그 단어 자체에 이미 임금 조정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사 합의로 했고 충분히 노사가 그러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을 했고 이 임금 피크제 도입도 노사 합의로 임금체 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사가 충분히 개별적인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진 단체 협약보다는 더 큰 제너럴 또는 국가적 단위에서 합의를 이루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큰 그 이루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단체 협약에 무리하게 임금 피크제 폐지를 주장을 하고 그 주장만을 가지고 모든 논의를 함몰시켜 버린다면은 노사관계는 쓸데없는 소무직 갈등만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자제를 해주시고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 나왔듯이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그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불이익 받는 데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상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논의를 하고 네. 차라리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동자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논의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시행한 것이 오히려 임금 피크제 도입의 정당성을 가져오면서도 노사 특히 그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좀 감소를 하고 네. 또 전체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관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말씀 못하신 내용 마무리로 하실 수 있는 1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임금 피크제는 고용 보장을 하면서 젊은 층의 인력을 수급하는 고용 안정형 세대 상생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기업 세대 간의 일자리가 잘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 임금 피크제 도입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있던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를 벗어나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하는 직무 성과급 형태로의 임금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임금 피크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임금 피크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의미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시 한번 이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근로자들의 이익에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조치들이 없는지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나 우리 입법에 또 국회에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결국 민간의 영역에 맡겼을 때 혼선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남발이 된다면 그 부분은 입법으로 교정을 해야 될 문제로 남겨지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의 적법성에 대한 시시비비와 기준이 이렇게 추상적이라면 결국 법이 일행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를 잘하라라고 이제 독촉만 하기보다는 임금 피크제를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예를 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강수영 변호사, 정덕화 대구 경영자 총협회 사무국장 두 분 모시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의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중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등용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등용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만 수적으로도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와 경력에 관련이 적어 보이는 곳에도 기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햇살은 우리 눈에 투명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다양한 빛깔의 빛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삼원색이 모이게 되면 하얀 투명한 빛이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의 빛깔이 모여서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투명한 빛이 됩니다. 현 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시선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의 부족입니다. 목소리의 빛깔이 다양하지 않으면 세상은 특정한 빛깔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검찰 출신의 목소리가 전체를 지배하는 색깔이 아니라 투명한 빛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구성 요소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